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시로 가셔가지고 2024 크말리도 거기 엑셀로 가시면 돼요. 엑셀. 작업 파일 들어가셔서 작업 파일. 그 다음에 요 안에 3장 여러분들 우리 소스는요. 일단 3장 출제 유형 그 책에 보시면 작업 파일이 적혀 있죠. 그죠? 아, 3장이 4장이네. 4장 출제 유형 여러분들 공이네요. 그 안에서 출제형 02 빼기 5를 줍니다. 자, 시나리오가 어떤 기능인지 먼저 알아보면 시나리오는 시험에 사실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출제 내용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이거든요. 예상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풀빵을 100개 팔면 이익금 얼마나 남을 것이냐. 이렇게 변수값이 바뀔 때 이 결과값을 한번 예측해보자. 그 말이.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작업 순서가 우리 시나리오는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만드는 과정에서 변수 셀 주소를 요구하고요. 결과 셀 주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 힌트가 있어요. 나중에 시나리오 만들러 들어갈 때 변경 셀이라고 요구하는 게 바로 변수 셀이거든요. 그래서 책 보시면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그래서 뭐뭐와 같이 변동 혹은 변하는 경우, 이렇게 물음표 자리가 여러분들 변수셀 힌트예요. 그러면 우리 책 보시면 H17 주소가 변수셀이고요. 그 주소는 우리가 소스 열었던 H17 요거거든요. 요 순이익률이 현재 25%인데, 야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시나리오를 두 개 만들 거거든요. 순이익 인상하고 순이익 인하를 만들 거예요. 그때 변수값은 각각 30%하고 20%로 설정이 됐죠. 이것을 시나리오 관리자 창 떼어가지고 거기서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하가 변수셀 주소고요. 이하가 바뀔 때 마지막으로 뒤에 보니까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신호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변동 신호를 작성을 하면 여기에 요약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결과셀이 있어야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셀은 요때 요구하고 시나리오 보고서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서 결과셀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에서 뭐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올 때 요 앞에 있기 결과셀 힌트입니다. 우리 이 책은, 이 문제는 H15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약 보고서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현재 보시면 H 여러분들 17이 25%일 때, 현재 H15의 값은 1880원이죠. 그죠? 야가 이 순이익이 바뀔 때 이 결과를 좀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순이익률 H17 그 주소에 변수 셀 한 개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결과 셀은 H15입니다. H15셀은 결과 셀.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안 줘도 돼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체크 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나리오는 이름을 정의하거든요. 이름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 정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면 기본 엑셀 주소 형태가 절대 참조가 돼요. 고정된 형태돼요. 그리고 이름 정의를 하는 방법은 이름 상자는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이름 상자. 여기에 가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입력 후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됩니다. 엔터를 안 치면 이름 정의가 안 돼요. 엔터를 꼭 치시고요. 자, 이름 정의를 주로 쓰는 이유는요, 시트 간의 계산인데, 시나리오는 주소로 표시하지 않고 결과 요약 보고서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에 주소 대신에 이름을 표시하거든요. 정했던 이름. 그 이유는 우리가 완성하고 알려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처음에 이름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파악했다면. 그럼 H 여러분들 17셀에 가셔가지고 이름 상자 가셔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순이익학계라고 치면 됩니다. 순이익학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H15셀에 가서 이름 정의, 이름 상자 가서 순이익률이라고 돼 있죠? 치면 되죠. 잘 안 돼요? 잠시만요. 혹시 이렇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우냐면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수식 탭에 가시면 이름 전혀 실패했을 때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뭐 제같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 가시면 여러분들 잘못 정의된 이 두 개가 주소를 제가 잘못 정의했거든요. 거꾸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순이익률 선택해서 삭제 확인. 이것도 제가 잘못했죠. 순위 각계 선택해서 삭제. 그러면 다 지워졌어요. 이렇게 지우시면. 그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H15셀에 순위 각계라 해야 되죠. 그죠?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여러분 잘 됐을 거예요. 제 따라 했으면 제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 순위 각계라고 치시고요. 엔터. 그럼 H15셀에 두고,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 가서 입력 후 반드시 엔터를 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H17셀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순이익률이라 했죠. 순이익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원래 거 지우고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 정의는 보통 변수셀과 결과셀에 대해서 이름 정의하거든요. 이 두 군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만들 건데요. 만드는 순서가 시나리오는 일단은 데이터 탭에 가셔서 자, 여러분들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안에 있거든요. 가상 분석. 야를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죠. 시나리오는 두 개를 주로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자, 시나리오 관리자 창이 뜹니다. 우리는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버튼 클릭.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 이름은 뭘 보고 치냐면요. 책에서 시나리오 1 옆에 시나리오 이름이 있죠. 그게 순위 인상이라고 치면 돼요. 오타나면 여러분들 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은 공백을 넣을 수가 있고 아까 이름 정의는 공백을 넣을 수 없거든요. 지금 순이익 띄우고 인상이죠. 이때 여러분들 변경셀 요구합니다. 여기 변수셀 주소를 찍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H17이라는 걸 미리 파악했습니다. 원래 거 지워봤고요. H17 주소를 이렇게 클릭해 주십니다. 이 값이 바뀔 경우.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입력할 값 창이 떠요. A17을 했다면 여러분들 요게 이름 값을 입력해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름 정의 안 했으면 여기 주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 정의 안 하신 거고 이름 정의됐다면 이름 정의된 이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줘야 돼요. 잘 나왔다면 그 다음에 30%라고 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개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확인 눌리지 말고 추가 눌려서 좀 빨리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시나리오 만드는 추가창이 있어요. 이때 두 번째 이름은 순익 띄우고 이나 변경세는 맞으니까 손댈 거 없고요. 확인. 두 번째 변수값은 20%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추가할 거 없잖아요. 확인 누르면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 창으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럼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실수했으면 혹시나 뭐 인상을 내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요. 편집을 눌려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름 오타 났으면 바꾸면 되고요. 주소를 잘못 찍었다.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요.
값을 잘못 입력했을 때는 확인 눌려가지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별 이상이 없다면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요.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지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 버튼을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요약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다음 결과를 요구하죠. 이 주소가 맞아. 그래서 손댈 건 없고 그대로 확인.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요. 좀 기다리시면 요 앞에 왼쪽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뭘 봐야 되냐면요. 요게 이름이 정의 잘 돼 있는지, 오타가 없는지, 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변수값 입력을 잘했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잘 됐다면 점수 주는 것이고. 음. 혹시 안 된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됐나요? 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 문제가 나오죠. 복습 문제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144페이지. 이제 한번 했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나눴죠.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릴까요? 자, 이번에는 사장 출제 유형 02, 완전 정복 01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부분합은 저번 주에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렬부터 하고 부분합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정렬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제목행인 요것은 범위가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반드시 체크돼 있어요. 잘 됐다면 책 보시면 정렬은 두 번째 화살표에 학과를 첫 개 기준으로 오름차순에 돼 있죠. 그러면 정렬 기준 처음에 선택할 부분은 여러분들 요 필드명이거든요. 얘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목록으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과를 선택하시고 학과에 대해서 입력된 값 기준에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면 오름, 뭐 손댈 거 없네요. 자, 근데 학과와 같을 경우 둘째 기준은 2차 정렬입니다. 그때는 기준 추가. 다음 기준은 여러분 학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도 셀까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둘 다 오름이네요. 오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요. 여러분 학과에 대해서 오름됐다가 같은 학과일 때는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데이터로 입력했을 때는 엑셀은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렬 검사를 해요. 그래서 보면 야가 작죠, 결론. 그죠? 그래서 작은 수가 먼저 올라오는 게 오름 차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는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개요 그룹에 부분합이 있죠, 그죠? 부분합을 클릭.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학과 별이 있습니다. 학과별로 묶어라. 그 말이죠. 학과를 선택하시고요. 처음에 구할 부분은 출석과 평소의 합계죠. 함수 합계 맞고 출석과 평소만 우리 계산할 거거든요. 총점 체크해 주시고요. 출석하고 평소만 두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왜? 계산할 부분만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개 체크했으면 여러분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룹별로 요약이 합계입니다. 그리고 출석과 평소만 나와줘야 돼요. 그럼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낼래 때만은 또 시키네요. 문제에서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라 돼 있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도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할 함수는 여러분들 최대값이죠. 최대로 바꿔주시고요. 그룹은 손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출석과 평소는 구할 최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하시고 이번에는 총점만 체크합니다. 총점. 총점은 제일 밑에 있어요. 총점.
야만 구할 거거든. 총점만 체크하고 근데 두 번째 할 때 마지막 작업으로 항상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앞전에 구했던 함수가 지하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출력해야 되는데 얘를 체크하고 확인 눌리면 앞에 그 지하죠. 그래서 해제하고 반드시 해제하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지금 구했던 것은 위에 그럼 최대값은 뭐만 나와줘야 되냐면요. 총점만. 그럼 잘 되죠. 여기 부분합이 끝이에요. 부분합은 그룹별로 집계하는 게 되거든요. 부분합은 아셔야 될 것은 먼저 정렬부터 하는 이유가 정렬을 해줘야지만 이게 묶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정렬부터 하더라. 그거 한 가지. 자, 여기까지가 하나 해봤고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오시면요. 완전 정복 여러분들 146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복 02를 열어서 이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여러분들 요번에는 뭐 일 거냐면 목표 찾기 한번 해볼 건데요. 완전 정복 02를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들어가서 완전 정복 02 그리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 목표값 찾기는 그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 보시면요. 총 금액 G10이라는 주소가 현재 253만입니다. 이 사람은 4급인데 홍보팀이네. 직급이 4급이고요. 253만 원에 여러분들 급여를 받는데 나는 이 급여를 300만 원 다, 300만 원 더, 이거죠. 내가 300만 원 받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상여율이 몇 퍼센트 올려주면 회사에서 300만 원이 되겠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가 3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이게 결과값입니다. 뭐가 궁금한 거냐면 상여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야를 알고 싶은 거야. 야가 변수세를 줘. 그러면 야는 제일 쉬워요.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일단은 막바로 기능 띄우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가서 야도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자, 눌리면요.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주기셀은 결과셀 주소인데 요 안에는 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셀이라. 그러면 253만 원 이 주소값이 찍어볼까요? 이게 수식셀. 이 값이 찾는 값이 결과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 자 입력합니다. 300만 원 치실 때 쉼표 넣지 마시고요. 숫자만 칩니다. 3, 공 6개. 하나, 둘, 셋. 300만 원이 되려면 내가 궁금한 것은 값을 바꿀 셀이 변수셀 주소거든요. 바뀌니까. 바뀌는 수가 변수죠. 그러면 난 야가 궁금하다 이거죠. B14가. 그래서 요 찍는 순서를 보면 문제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내요. 왜? 쉬워서. 응. 근데 나오면 우리는 시험 운이 참 좋은 거죠. 잘 안 되더라고요. 확인 눌려볼까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면서 확인 눌려볼까요? 36%를 준다면 이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야가 36% 되면 잘 됩니다. 루틴. 자, 그 다음에 닫고요. 간단하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47페이지. 통합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열기, 완전 정복 03에 가볼까요?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통합 기능은 처음에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부터 파악하시고요. 무엇을 계산하는 건지 봐야 돼요. 일단은 문제 보면
표 1, 표 2, 표 3. 표 3개를 갖고 와서 여러분 추가해가지고 집계를 할 거예요. 어떤 집계를 할 거냐면 평균을 구하는. 그럼 이게 집계할 표에 각각의 표 3개를 여러분들 통합기를 써가지고 집계해서 요게 비어 있는 요 셀에 결과를 출력할 거거든요. 출력하는 값은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실 때는요. 첫 행과 왼쪽 열 집계할 표 야를 기준으로 다 잡습니다. 책 보시면 여러분들 H19부터 J25 영역을 계산하셔야 돼 있지만은 이렇게 잡지 말고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그리고 통합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합도 다 데이터 탭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데이터 도구라는 여러분들 요 그룹 안에 자 제가 좀 길게 보여드릴까요?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그러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통합이 있죠. 통합을 클릭.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함수는 뭘 쓸 거냐 이거죠. 우리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함수 평균 바꿔주시. 평균. 그리고 참조는 표를 3개를 요 밑으로 추가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는 방법. 참조의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면 추가하실 때 집계할 표 첫 행, 첫 데이터가 제품명입니다. 이거 같은 것부터 잡아요. 시작을. 범위 잡을 때. 그럼 표일은 여러분 다행히도 첫 번째 제품이 맞네. 그래서 표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두 번째 표도 A12부터 다 잡으세요. 또 추가. 한 개 더 남았죠? 표 3도 A20부터 다 잡아주세요. 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첫 행과 왼쪽 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거 왜 체크합니까, 이거? 이 체크 안 하면 얘들이 첫 행과 왼쪽 녀를 인식 못하는 거죠. 같은 게 얘들이 막 찾습니다. 자기들이 바빠요. 그리고 알아서 노트북 1월 노트북에서 요 이름표를 보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야도 1월 노트북에서 요감으로 이렇게 첫대 경종을 체크해줘야 야가 표들끼리 요걸 보고 이 숫자를 갖고 와서 계산하더라 이거죠. 계산된 값을 이제 여기로 와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또 요 이름표를 보고 넣어주는 거죠. 주소를 여러분들 요거 같은 데이터가 있는 요 위치에 자기가 집계했던 값을 넣어준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2개 체크. 그리고 원본 데이터 연결은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나온 것이죠. 분석 기능에서 두 번째로 쉬운 것이 통합입니다. 통합이 제일 쉬워요. 목표 적 다음에. 근데 실수하는 게 이제 첫행 요거하고 같은 것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우리 책은 좀 다른 거 나와주면 좋은데, 그죠? 너무 뻔한 것만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왕 여기에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새 식당이 추가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뭐, 책 저자본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우리 표량에 만들어 볼까요? 여기 여러분들 월 70원, 1월. 그리고 병합을 나중에 한번 할 거고요. 뭐, 여기 A5셀에 2월, 요까지만 합시다. 말도 말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판매 제품이랄까요? 여기에는 뭐, 판매 단가라고요. 하긴 있을 거아요 판매 단 요 정도만 간단한 예로. 그리고 여러분들, A1부터 C7까지 잡아주시고요.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홈 탭에 가서 테두리 아이콘입니다.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병합을 잠시하겠습니다. 잡고, 세 개, A2부터 A4 잡고, 병합 후 가운데 맞춤 아이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야를 클릭,
병합을 함께 시키겠습니다. 야가 마찬가지. 야를 병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라 할 거냐면요. 어, 마우스, 마우스 패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키보드를 할까요? 키보드. 2월은 키보드 해놓고 게임 키보드 게임 이렇게 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블루투스 A 뭐 제품 종류가 A고 야는 블루투스 B랍시다. 구별하는 거. 마우스 판매 단가 여러분들 1,000원, 패드 1,000원 너무 비싸. 키보드 5,000원, 키보드 게임 10,000원, 블루투스 뭐 이래서 25,000원까지. B는 27,000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건데, 이제 빠진 분들 빼고. 자, 이 원부터 일단 치고 갈게요. 여기 여러분들 이 원의 판매 단가하고 판매 판매 제품이 단가가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 제품을 하시고요. F1에는 판매 단가. 이게 통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걸 거냐면 이렇게 이 원부터 여러분들 F4까지 테두리하게 넣어주세요. 그 문제가 야가 표 1이라고 보고요. 직계표입니다. 통합경을 써서 여러분들 어, 각 판매 제품에 대한 판매 단가인데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마우스로 시작하는 판매 단가를 구하고요. 키보드로 시작.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시작하는 각 판매 단가에 대한 판매 제품에 대한 판매 단가를 구하시오. 그냥 입력이 안 돼. 또 이거 시험 이렇게 나오면 못 푼다는 소리죠. 왜?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이급 난이도거든요. 어. 이렇게 나오면 시작,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시작,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 키보드,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잡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합계를 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개별적이 똑같이 나와요. 왜? 입력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우스 시작은 이제 대표 문자 쓰는 거거든요. 마우스 별표, 마우스 하는 모드, 키보드 별표, 블루투스 별표 이렇게 할까요? 자, 별표를 왜 들어가냐면 시작, 대표 문자 모드를 말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이렇게 신입사원 보고 야 이거 해가지고 화면에다 직계표를 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겁니다. 커마 1급 취득했어요.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회사에서는. 그죠? 완전 이제 그 사람 지키는 거죠. 그 사람 엑셀 못하는 제기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별표를 쓰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좀 새롭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직계할표 첫 데이터가 뭡니까? 판매 제품 아닙니까? 그럼 표를 한 개 추가할 건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맞죠? 그죠? 이렇게 잡아야지. 야하고 시작이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원부터 F4를 잡고 들어가 봅니다.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통합. 자, 합계는 맞고 참조는 표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A1부터 잡으면 안 돼요.
B1부터 잡고,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금액이 잘 나옵니까? 그래서 3,000원, 15,000원, 52,000원 맞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 그죠? 3,000원, 15,000원, 그죠? 52,000원. 맞죠? 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 내용은 거의 워밍업 수준이겠죠, 제가? 그래서 책 내용으로 공부하다가 하면 다 떨어져요. 음. 근데 워밍업 하기에는 좋은 문제다. 근데 중요한 건 책 내용조차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 기출 풀기 위해서는. 지금은 요 개념만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런 패턴도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넘기시면, 자, 요거 닫고. 그 다음에 말 거냐면, 우리 데이터 표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여러분들 완전 정보 공사를 여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표기능은 여러분들 주식 계산 논리를 활용해서 똑같은 원리로 표기를 통해서 이제 계산할 건데요. 자, 항상 문제 속에서 제일 끝에 무엇을 계산하시오 나온 데 있죠? 거기 수식이 들어있는 셀의 힌트예요. 월 불입 금액을 계산하시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표기능은 왼쪽이나 위쪽에 계산된 표가 만들어져 있죠. 월 불입 금액 들어가 보면 수식이 들어가 있죠. 야를 어디로 갖고 올 거냐면 사실 야가 없대도 여기 갖고 와야 돼요. 그 이유가 야가 만약에 없다. 연이자율이 요렇게 옆에 있는 데 있다. 그럼 야가 비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 요렇게 출제를 하죠. 시험에서는. 왜? 너무 뻔한 얘기를 낸 거잖아요. 여기 글자 치면 수험생 여기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워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할지 이게 할지 고민이 좀 되죠. 여기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게 수식을 갖고 오면 야를 기준으로 우리 범위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수업에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비어 있어요. 위에 있는 변수는 행변수고 왼쪽에 있는 변수 열변수랬죠. 근데 변수도 없는데 값도 없는데 잡으면 에러 뜹니다. 왜? 찍어줘야 되는데 찍을 게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여기에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이게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잡는 겁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럼 에러 뜨는 거 아닙니까? 아, 엑셀은요. 수식을 갖고 온 주소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대각선 왼쪽을 인식합니다. 변수값을. 인식 안 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책은 너무 친절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거 없어도 이게 갖고 와야 돼요. 그거부터 알고. 그리고 이제는 행변수 값들이 없으니까 나중에 행 입력셀에 찍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갖고 오는 방법 연하시고요. 수식이 들어있는 주소 B4를 갖고 오고 갖고 올 때는 주소 찍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야를 활용할 때. 그럼 범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주면 돼. 야는 인식 안 할 거니까 뭐 문자가 찍히든지 비어있든지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 표 기능에 들어갈 건데요. 수식 탭에 가면, 데이터 탭에 가면 예측 그룹 안에 가상 분석 안에 있죠? 야를 클릭.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 변수는 위쪽에 있는 변수인데 변수가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지정할 건 없고요. 열 입력 셀은 왼쪽에 있는 변수 값에 대한 원본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이 수시 썼던 원본 셀 주소는 뭐냐면 요 연포 요 주소입니다. 야를 찍어주면 이 주소 대신에 야들이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열 입력 셀은 연 이자를 왼쪽이 열 변수거든요. 그럼 요 변수값 연 이자율의 원본 주소 이 수에 썼던 원본 주소는 바로 이하죠. 이 6을 찍어주면 이 주소는 빠지고 각각의 이 주소들이 들어가서 계산하더라 이거죠. 차기 눌리면 야 기억하죠. 그러면 그대로 쭉 나오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것을 못 들으신, 결석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딱히 절대 결석하지 마십시오. 개인적 사정 빼고는요. 자, 그 다음에 열기 하셔가지고 완전 정보 보고. 자, 시나리오는 방금 아까 했던 건데요.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불량 이익률과 불량률 B14와 B15 셀이 바뀔 경우 변동. 요번에는 변수 셀 주소가 두 개입니다. 그다음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끝에 보니까 매출 이익 합계에 대한 변동식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매출 합계, 매출 이익 합계는요, 결과적으로 결과세를 줍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결과셀과 변수셀 수를 파악했고요. 자, 항상 이름 정의를 시키거든요. B14셀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여러분들 이익률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이익률. 그 다음에 B15셀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여러분들 불량률. 그 다음에 여러분들 G13셀에 가서 이름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름 정의 어떻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군데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만들러 가면 돼. 데이터 탭에 가서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가상 분석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책에 보면 이익 증가라 되어 있습니다. 이익 증가. 변경셀은 두 군데죠. 여러분들 두 개를 잡아주시고. 두 개를 잡았기 때문에 확인 눌리면 값도 두 개를 요구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옆에 이름 정의 잘 됐는지 보시고요. 잘 됐다면 이제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시나리오 이익 증가는 이익률이 30%죠. 30%는 불량률은 2%입니다. 2%. 그리고 추가 버튼 눌립니다. 한 개 더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익 감소. 명령세는 뭐 손댈 거 없고요. 확인. 두 번째 변속값은 20%. 현재 다 적혔으니까 보고 치면 되죠. 6%. 자, 더 이상 만들 거 없으니까 확인.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요약 보고서 만들기 위해서 요약 버튼 클릭. 요때 결과를 요구하죠. G13이 맞죠? 확인만 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름 정의하고 시나리오 오타 없는지 보고 변수값 맞는지 보면 잘 되면 맞죠.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작업 순서만 잘 이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할 거냐면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그 139페이지 보십시오. 일단 소스 열고 기초 좀 하고 오더라고요. 실제 유형 02 빼기 6 문제거든요. 자, 메이크로 작업은 이제 주로 이제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직접 정의하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앞전에 했던 분석 기능 했던 것은 문제 3번에 분석 작업 2번 문제로 나오고 그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자를 한번 눌려볼까요? 컨트롤 N. 그다음 새로운 통합 문서가 한 개를 새 문서. 여기에 데이터를 몇 개 좀 칠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뭘 할 거냐면 저하고 똑같이 한번 치울까요? A1에 여러분들 결과 1하고 결과 1.
밑에는 여러분들 나, 마까지. 별과 얘는 뭘 하면 돋냐면, 어, 요게 5,070원, 4,000. 두 개 잡아서 자동 처리하면 이렇게 나올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별과 3은,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게 2,000, 1,000. 두 개 잡아서 자동 처리하면 감소될 거거든요. 이렇게 별과 4. 별과 4는 50, 40, 70을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넣으십시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데이터 가지고 기본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잘 넣었다면 자, 메이커 작업은 여러분들 배점이 10점인데요. 주로 1번이 나온다 보면 거의 기출 보면 이 문제밖에 없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기호 설정한 문제. 일단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할 때는 셀 서식창을 띄울 거거든요. 표시 형식 탭에 가서 범주 가면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형식란에 가서 직접 형식을 정의해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끔 할 겁니다. 근데 기본 학습이 뭐냐면요.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여러분들 골뱅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입력값이 홍길동인데 나는 고객님을 붙이고 싶다.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형식 기호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이 글자는 붙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골뱅이는 입력된 문자 데이터를 대신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홍길동이 들어간다고 입력했던 값. 그리고 형식 정의를 골뱅이 다음에 쌍따옴편에 띄우고 고객님 이렇게 정의를 하면 골뱅이는 입력값이 다 들어갈 거고 뒤는 자동으로 다 이게 붙을 거야.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고 있는 수죠. 이건 화면 상에만 나오고요. 출력할 때 나오고 실질적으로 약 입력되는 거지요. 입력된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면 일단은 A2부터 여러분들 A6까지 잡아주시고요. 데이터가 문자니까 골뱅이로 정의하시거든요. 뒤에 고객님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요. 모든 서식에 단축키죠. 1번은 위에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힘드시면 우클릭해서 셀수 있거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가셔서 형식을 직접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지표준 요 자리에 여러분들 골뱅이 넣어주시고요. 얘는 띄우고 고객님 쌍따옴표 안쳐도 들어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관계없어요. 원래는 문자는 쌍따옴을 묶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해줘요. 안 해줘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고객님 들어가시고 여기 골뱅이 특징. 자, 여기까지가 문자를 알아봤고요. 숫자가 이제 시험인데요, 주로. 자, 숫자를 대신한 형식 기호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준, 영, 샵, 물음표가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할 때 쓰는 거는 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0과 샵의 차이점은 그때 pivot 탭을 할 때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0으로 형식을 정의하면 숫자를 대신할게요. 정했던 자릿수에는 무조건 0을 표시합니다. 0은. 샵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설정 문제에서는 무조건 숫자는 0으로 할 거예요.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릴게요. 무조건 0으로 쓰세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면 여러분 7을 입력하면 7.0이 나올 거라면 0.0을 하신대요. 앞에 0은 입력값 7이 들어갈 거고 점 0은 입력값이 없어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니까 0.00 하면 0.0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과를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형식을 정의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입력값은 없지만은 0으로 정했기 때문에 0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단위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 샵 0을 할 겁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 넣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로 무조건 갈까요? 샵으로 가지 말고 0을 할 거예요. 그럼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색과 조건을 제시한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색과 조건은 원칙이 뭐냐면요. 대괄호 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셀 값이 뭐 이상, 이하, 초과 이런 비교 연산자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제시됐다는 의미고요. 그럴 때는 순서가요. 색을 먼저 넣어도 되고 혹은 조건을 먼저 넣어도 관계없어요. 순서는 관계없어요. 근데 대괄호 안에 꼭 입력하셔야 돼요. 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개 정해드리면 이걸로 갈 겁니다. 그냥. 음. 색, 조건 순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한 개만 나오니까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때 조건과 조건을 구분하는 구분기호는 무조건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건이 두 개라면 중간에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조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 조건이죠. 그럴 때 천 단위 구분기호 형식, 여기 형식이지. 지정할 형식. 색깔은 빨간색. 3점 미만인 경우는 천 단위 넣고 파란색. 그렇다면 형식 정의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1부터 먼저 한다면요. 색깔을 먼저 쓰기로 했죠. 뒤에서도 관계없지만 색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색깔 이름은 딱 두 글자예요. 빨간색 하면 안 되고요. 빨강. 파랑이면 파랑. 노랑이면 노랑. 이게 두 글자로 쳐야 돼요. 그리고 조건은 대괄호 안에 이상 3천 이상이죠. 이상 3천. 야가 조건입니다. 그때 형식은 천 단위 구분계 넣을 거고요. 파랑, 빨간색 들어갈 거다. 요까지가 조건 1이 끝났거든요. 그럼 조건이 끝났으니까 조건의 부분은 세미콜론. 조건 2는 파랑이죠. 파랑. 파랑 하시고요. 미만 기울어놓고 3천. 이게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이랑 끝이거든요. 요 형식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결과 2인 B2부터 B6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러분들 지표준 지워버리고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지금 대괄호부터 넣어주시고요. 빨강 이렇게 쭉 치세요.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저기 그대로 넣었습니다. 확인을 넣었더만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왜 씁니까? 옷이 편하거든요. 만약 에 AR을 5천 말고 여러분들 2천 치고는 2천? 그러면 색깔 바뀌죠. 왜?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나오는 거죠. 자격증은 사실 회사에서 안 쓰는 건 안 나옵니다. 예. 실무에서 안 쓰는 걸 자격증이 낼 이유가 없죠. 그죠? 자격증 따는 이유가 뭐 가산점도 있겠지만은 회사 가서 일 잘해라고 따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면접관들이 커말 1급이 있느냐 그거 따지는 그 이유가 회사 가서 일 잘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엑셀을 던져주면 1급은 잘할 것 같다라고 인정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스럼 없이 나중에 실무에서 잘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기초는 여기서 배우고. 자,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는 처음이니까 안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조건과 조건의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 꼭 넣어줘야 되고요. 이건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색과 조건은 대괄호와 입력한다는 것도 암기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것만 아시면 끝이죠. 그 다음 연산자를 아직 안 해왔으면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또, 배수관 분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적어주면요. 비연산자는 표시거든요. 여러분들 뭐, 요거 이상 크거나 같다는데, 요거 이상이고요. 그거나 나 함수할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거나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그 다음에 요것은 이하, 작거나 같다. 이거는 늘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가는 크다. 초가. 뭐 아시는 분들은 보면 돼. 잘, 좀 헷갈리는 분들은 요거 외우시면 되지. 미만은 작다. 양쌀이 있는 건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너는 같다. 이런 뜻이지. 이 여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2는요 여기에서 좀 추가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시험 패턴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요건 물론 다 나오는 겁니다. 조금 추가해서 살을 붙여서 나오는 거죠. 기호가 있는 이게 나오면요 통화기호 넣어줘야 돼요. 기호를 넣고 그 뒤에는 첨단위 구분 규정이라. 그럼 첨단위 구분 기호 넣기 전에 앞에 기호. 이 통화기호는 키보드에서 어디 있냐면요. 백스페이스 키라는 여가살표 기 옆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키보드 보면 원래는 이것은 네트워크에서 경로기호로 많이 쓰이죠. 경로기호 두 번 넣고. 근데 우리는 통화기호로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직접 키보드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앞에 올라가는 하살표 특수문자 넣으라 이거죠. 그럼 숫자 앞에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 여기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통화기호 앞에 넣으면 되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앞이 어디, 여기 넣어야 될지, 이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시험에서는 표시가 나와주고, 그럼 앞에, 요 제일 앞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수문자 입력은 자음 플러스 한자키인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자음 중에서 미음을 누리는 이유가요. 미음 한자키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일반 특수문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용으로는. 그러면 자음에 미음에 다 있더라고요. 시험에 나온 특수문자는. 요거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천 셀 값이 3천 미만인 경우 아까 조건 똑같고요. 여기 이제 추가된 거죠. 통화 기호 넣고 숫자 앞에 내려가는 기호 넣어라 이거죠. 우리는 요것만 나오게끔 추가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것이 아까 그 형식 정했던 거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 형식인데요. 요렇게. 자, 아까 우리는 요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거. 자, 특수문자를 쌍따옴표 안 쳐도 안 됩니까? 안 쳐도 돼. 해줍니다. 원래 치는 정석이거든요. 요거 쌍따옴표 안 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안 쳐도 돼.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미음 안 찾기는 아셔야 되죠. 이거 넣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들 요거 추가하시고요. 아까 거기서. 요거 추가하면 끝입니다. 전달 구문 앞에 이 두 개만 각각 넣어주면 돼. 앞에 이거 넣어주고. 뒤에는 이거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서 범위 잡고 셀 서식 가서 우리 통화기호 요 앞에 샵 앞 미어 만찾기 눌려가지고 독수문자 올라가나 살펴. 그 다음 동기호 놓고 통화. 뒤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샵 앞에 미어 만찾기 눌려서 여러분들 내려가는 하살표 내려가. 이거 놓고. 그 다음에 동기호 놓고 통화기호. 그럼 제가 넣은 건 요거 두 개 하고 이거 두 개 넣은 것밖에 없어요. 확인 눌려볼까요? 이제 들어갑니까? 들어가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기호가 있다 없다 나오면 기호가 있는 나오면 통화기호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것만 넣어주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기호 없이 엄수보로 지정해라 한다면 엄수 여러분들 그럴 때는 마이너스 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적당치 않아요. 여기서는 요거는 적당치 않은 데이터고 좀 이따가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엄수가 있는 숫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텐데 요거는 조건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놔둬놓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없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조건이 있는 경우고 없는 경우는 문제 보면 양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음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영값에 대해서 뭘 설정하시오.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양수, 음수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구역 순서가 있어요. 엑셀은. 제일 처음에 세미콜론을 구분했을 경우입니다. 세미콜론. 그럼 첫 번째 구역은 무조건 양수 구역을 인식하고요. 두 번째는 음수, 세 번째는 영, 네 번째는 문자열이거든요. 어, 그럼 여러분들 간혹 가다 영값 대신에 야를 어떻게 또 하냐면 셀 값이 0인 경우라고 나와도 양수, 음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잖아요. 셀 값이 0, 셀 값이 여러분들 0인 경우. 이라면, 이거 조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건보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죠. 양수, 음수. 저는 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놓고 0보다 크면 양수고, 그죠? 0보다 작으면 음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이 안 된다기보다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음. 틀린 건 아니죠. 이게 틀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양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 음수가 나오면 기본 인식적 조건이 없이 요 순서로 구역을 정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문제로 간다면요. 요겁니다. 양수에 대해서는 빨강, 천단일 구분기요. 음수는 파랑, 전단위. 0값에서 0을 표시하죠. 그랬을 때 형식 정의할 때 요거죠. 자,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넣는 경우는 색깔은 대괄호 안에 빨강. 왜? 양수는 빨강이니까. 형식만 딱 넣어줍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야가 양수 끝, 세미콜론. 음수는 파랑. 또 쳐내보면 음수 두 번째 구역 정의 끝. 세 번째 구역 0값에 0을 샵을 쓰면 안 되잖아요. 샵은 0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0값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0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숫자 0은 숫자는 0으로 무조건 하기로 했죠. 뭐 0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0을 넣은 것보다는 0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0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샵을 못 넣으니까. 샵은 0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0. 요것을 정의할 건데요. 요것은 여러분 우리 결과 3의 범위를 잡고 야의 범위를 잡고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요렇게. 자, 셀시 가서 여러분 사용자 지정 선택에서 야를 입력합니다. 형식만 쭉 치시면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제가 범위 잡고 제가 들어가서 형식에 가서 넣었습니다. 확인 눌렸더만은 양수는 전달구분기호 그죠? 빨강, 음수는 0, 음수는 파랑, 0은 0. 이렇게 출제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요 내용은 이건 틀립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영값과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그럼 여러분들 정했던 구역, 여러분들 순서가 이거잖아요. 0구역 정의 안 하고 문자 데이터 구역 정의 안 하면 세미콜론 두 개만 남거든요. 안 쓰는 게 아니고 정의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틀려요. 정의하지 말아야 했더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안조차도 없죠. 그냥 이 두 개만 영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를 정의를 안 한다면 야가 빠지고 야가 빠지니까 세미콜론 몇 개 남느냐면요. 여러분들 두 개가 남는 거죠. 결과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빠지고 이거 빠지니까. 그럼 세미콜론 두 개만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요거죠. 세미콜론 두 개. 그럼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역 순서였고요. 이건 한 번 더 0, 자율이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요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범위를 잡고 결과 3에서 우리 뒤에 0 정했던 부분 0구역 0을 지우고 그 자리에 세미콜론 한번 더 넣어요. 세미콜론 두 개죠, 두 개. 그리고 확인 눌리면 보세요. 0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더블 클릭. 화면상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2000에 가라고 문자 치볼까요? 가? 문자도 안 보여야 되죠? 왜 안 보여야 되죠? 여기는. 그럼 잘 되겠네. 그래서 2000치면 넌 2000은 나오죠. 그래서 문자나 영값이 입력되는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인데요. 셀 너비만큼 특정 문자로 채우는 기능. 요거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별표 기호를 쓸 건데 별표 기호는요. 별표 뒤에 입력되는 문자는 셀 너비만큼 채웁니다. 예. 그러면 별표 뒤에 있는 문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쌍따옴표로 이때까지 안 묶어줬으니까 문자를 입력하더라도 묶어주면 해라. 원래 묶는 게 맞는데 특수 문자 야는 절대 묶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왼쪽에는 우수하고 오른쪽에는 숫자 하나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왼쪽에는 여러분들 여기 숫자 30, 셀의 너비가 이 정도 된다면 왼쪽엔 우수, 오른쪽 숫자 하나 이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별표를 안 넣으면 이렇게 오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 전제가 뭐냐면요. 별표를 안 쓴다면, 별표 기호를 안 쓴다면, 별표 기호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이런 형태인가 이거 우수 30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원래는 우수 30. 그죠? 딱 붙을 거 아닙니까?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은 30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려라 이거죠. 어떻게 셀러비. 그럼 셀러비가 아까 네모를 요거 표시해 줬는데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결과적으로 공백으로 요 사이를 여러분들 채운 거죠. 근데 공백이라는 문자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여기 정해야 되죠. 별표를. 이게 버려지지. 그래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조건부터 먼저 설명하고요. 일단 셀값 30인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 셀값이 30 미만인 경우는 파랑으로 나올 거고 왼쪽에는 보통 오른쪽에는 숫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은 사이가 공백으로 채워져 있어.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럼 정의할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조건이는 빨강이죠. 30 이상인 경우는 우수, 왼쪽 우수, 오른쪽에는 0. 그 사이에 별표 공백. 공백만큼 채우겠다 이거죠. 요 우수와 0 사이에 쭉 공백으로 너비만큼 채운다는 소리죠. 야가 돼요. 야. 그다음 두 번째는 30 미만인 경우는 보통 왼쪽 숫자 오른쪽 사이에 별표 공백. 아니, 이게 벌어지는 거죠. 자, 요것을 어디서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결과사를 범위를 잡고요. 범위를 잡고 요 조금 널찍하게 좀 해주세요. 일부러 조금 요 연락을 좀 넓혀주세요. 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진짜 공격이 쫙 들어가는지. 자, 그래 놓고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여기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정의 한번 해볼까요? 색깔 빨강 대괄호 조건 30 이상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0 그 사이에 별표 스페이스바 야가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파랑 30 미만 보통 0 사이에 별표 공백.
자, 그렇다면 요것을 한번 넣어볼게. 그대로. 요 범위 아까 잡았고요. 넣었어.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백만큼 채우네. 줄이면, 늘리면,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백이 지금 들어간 예를 넣었는데, 공백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시험에서. 대시를 넣는다면, 여기에 공백 대신 제가 여기만 짝대기인 대시를 넣는다면, 여러분 대시로 차지. 또 한번,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백 대신에 제가 범위를 잡고 대시 기호라 넣으라 하면 별표 공백, 공백 지우고 대시 넣고 뒤에도 별표 다음에 공백을 지우고 대시 넣어줬어 제가. 하을 때만 진짜 대시로 채우네. 그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다음 소수점 몇째짜리 표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넣어봤어. 공백 대신에 이거 넣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플러스니 마지막입니다. 시험령 같으면은 숫자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딱 붙어 있어요. 얘를 조금 한 칸 정도 띄우시오. 문제에서 한 칸 정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거는 좀 안, 요거 띄어쓰기 안 돼 있잖아요. 약간 여백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인데 숫자 오른쪽 끝에 한 칸 여백을 넣으시오. 이것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언더바 대시. 언더바는 이 대시 길이만큼 공백을 여백을 띄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언더바 대시입니다. 그럼 0 뒤에 언더바 대시. 뒤에도 0 뒤에 언더바 대시를 한번 넣어볼까요? 진짜 한 칸 정도 띄어쓰게 되는지. 그러면 다시 범위를 잡고 셀 서식 가서 여러분들 0 값 뒤에 0 정했던 뒤에 언더바 빼기 대시 요 뒤에도 0 뒤에 언더바 대시 확인을 해볼까요? 오, 진짜 한 칸 열백이 떼어지네. 요까지가 기초가 끝났다고. 이걸 알고 있으면 다 맞추죠. 이게 보통 1급은 여러분들을 이제 기본이 잘 돼 있는 수험생은 다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간혹 가다가 뭐 기출 몇 개 풀어보고 시험장 갔다가는 그냥 재수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고. 뭐 기출 1, 2% 갔다가는 그냥 50분. 말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 역시 우리 쌤 말이 맞구나. 다시 공부하고 다시 가자. 일단요 볼까요? 이제 요까지 여러분 잘 알아놓으시고 이제 아직까지 요거 끝나고 난데 이제 1급에서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일단은 이제 교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요거 닫아버리고요. 자 문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보시면요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1번에 우리 메이크로 작업은 좀 이따가 하고, 지금은 메이크로에 작업할 내용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연습하고 할 겁니다. 그 문제 보면 F12부터 H18을 잡아서 우리 한번 짜볼까요? 어, F12부터죠? 자,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형식 지우고요. 셀값 0보다 큰 경우 가랑 기호가 있는 천 단위 표시. 우리 교재는 한 가지 누락된 게 뭐냐면요. 보기, 표시 예가 없죠.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셀 값이 0인 경우 별표. 그럼 첫 번째 형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조건, 대괄호 놓고, 사랑을 먼저 하시고요. 대괄호다. 그 다음 형식은, 조건은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죠. 대괄호 안에 초가 0. 그 다음 대괄호 닫고, 기호니까 통화기호 놓고,
그 다음에 천단 구분 기호는 샵, 콤마, 샵, 샵, 영어 그랬죠? 세미콜론.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한 것이 조건이. 세미콜론 넣었다면 조건이는 대괄호 안에 여러분들, 대괄호는 아니고요. 대괄호 맞죠? 왜냐하면 조건 넣어야 되니까. 셀 값이 0인 경우. 여러분들, 이꼴 0이죠. 대괄호로. 자, 그럴 때 형식은 어떤 숫자 0이라는 격과 숫자에 대해서는 0을 표시하지 않고 별표를 표시하게 되죠. 그 미음 암착기 눌려서 별표 넣으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죠. 그 끝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내용 아시면 어렵지 않죠. 이건 거저주는 점수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 오명음이 잘 됐다면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은 없다. 다 달랐던 문제다. 근데 또 요거 나왔다고 못하고 막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요. 또 셀값 0인 경우도 못 넣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보시고 안 됐으면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리고 이것을 직접 메이커로로 작업해서 실행했을 때 이게 나오게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이커로는 여러 작업의 내용을 한 번만에 수행하는 게 메이커로입니다. 1년의 작업을 한 번만에 수행하는 겁니다. 빈셀에 두고 싶어요. 셀 포인트.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메이커로 기록을 넣을 겁니다. 그 메이커로 기록 대화 상자 뜰 건데 여러분들 거기에 메이커로 명을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그러면 이제 문제 제시했던 작업을 수행할 건데 여기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넣는 작업이에요. 작업이 끝나면 블럭이 잡혀 있을 거거든요. 블럭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 한번 누르고요.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록 중지를 잘 하지 않거든요. 기록 중지를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멈추질 않습니다. 음. 그래서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기 전에 반드시 기록 중지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강조해도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에라 뜨는 분 대다수가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작업을 잘 해놓고 기록 중지를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죠? 꼭 확인하시고요. 근데 기록 중지를 안 했을 경우, 그때는 실행했을 때 막 모니터가 떨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중지하기 위해서 ESC 열리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놓고요. 만들었던 메이크로 지우고 다시 작업해요. 그 뭐 시간도 없는데 45분은 완전 빨리 가거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버벅거리면 다 못 풀어요. 없이 빨리 가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탕탕탕탕 이렇게 가야 돼요. 65점 배점 문제는 스스럼 없이 쫙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에서 보면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관계없고요. 지금은 실수만 합니다. 요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잠시 하기 전에 2번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 요즘 시험에서는 5점은 거저주는 이유가요. 2번은 형식 정의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작년부터 여러분 잠시 요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눌러보세요. 1번으로 바꾸는 문제가 2번입니다. 이게 형식을 다 지우는 거죠. 서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눌리는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5점은 그냥 주는 점수라는 소리죠. 도형 만들어서 실행이 되면. 지금 1번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숫자를 적용, 즉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는 형태를 해라. 이거 체크를 돼 있어야 되거든요. 숫자로 바꿔라 이거죠.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들어가고 그럼 지금 숫자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예. 그러니까 숫자로 가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기록할 작업. 두 번째.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빈셀을 두고 1번 작업해 볼까요? 자, 들어가는 경로부터 외우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개발 도구 탭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시험장 가셔가지고 파일,
에서 제일 아래에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옵션을 메뉴 클릭하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야지만 개발 도구 탭을 야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피스 설치하면 개발 도구가 체크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체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이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빈셀에 두고 한번 해볼까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자, 창이 뜨겠죠? 메이크로명은 뭘로 할까요? 책 보니까 서식 적용. 메이크로명도 여러분들 공백 넣을 수 없어요. 서식 적용 엔터. 자, 우리 아까 했던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할 건데요. F12부터 H18, 컨트롤 1번. 그다음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아까 연습했던 것이 밑에 남아있거든요. 제일 밑에 활용 좀 하겠습니다. 해봤으니까. 제일 밑에 있으면 제일 밑에. 얘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 오, 나왔어요. 근데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빈셀을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중지. 여기 작업 순서요. 요 작업, 요 순서만 잘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 문제는 작업할 내용이 달라질 거고, 그죠? 뭐 이름도 뭐 당연히 달라지겠죠. 메이크로명도 그죠? 이 두 가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음. 자, 아직까지 5점은 받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 책 보면 바로 밑에 1번 하살표 두 개가 있죠. 두 번째 하살표에 단추를 만들 건데 단추는 개발 노트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만들 거냐면 딱 H4부터 HO에 위치시키시오. 만들어라 이거죠. 그럴 때 대충 만드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도형이나 단추 그리기 할 때 그릴 범위가 제시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럴 때는 Alt 키 누르고 가셔야 돼요. 이 누르겠지만은 나는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그냥 가만히 놔둬놓습니다. 제가. 왜? 뭐,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Alt 키 누르고 가셔야 됩니다. 뭘 혼자 한다고죠?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들 드래그 끌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끌고 난 뒤에 문제죠.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놓고 Alt 키는 항상 마지막에 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Alt 키를 먼저 놓아버리면요. 두 번째를 맞췄던 도형이 기본 크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Alt 키는 항상 마지막에 놓아야지만 딱 그 범위에 딱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Alt 키는 항상 마지막에 놓는다. 마우스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그릴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책 보시면요. H4부터 그릴 거죠? 그럼 H4셀에 두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딴데 두개도 관계는 없는데 그럼 H4셀에 그릴 때 엉뚱한 어떤 범위에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H4에 두고 하면 시작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단추는 어디 있느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컨트롤 그룹에 삽입하는 삽입 아이콘. 어디 있습니까? 양식 컨트롤 단추는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클릭하면 마우스가 여러분들 더하기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H4셀을 뒀다면 삽입 가서 이 아이콘 삽입 탭 아닙니다. 삽입 아이콘이요. 양식 컨트롤 처음 거 단추 클릭. 마우스가 더하기로 바뀔 거예요. 그럴 때 H4 왼쪽 상단 모서리에 두고요. 더하기를. Alt키 누르세요. 놓지 마세요. 그냥 끄세요. 어디까지? H5 밑에까지. 보세요. 턱, 턱, 턱 붙습니다. 딱, 딱, 딱 붙네.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넣고 Alt키는 마지막에 놓습니다. 이 차 왜 뜨는 겁니까? 아, 단추는 이거 떼야죠. 우리가 만들었던 서식 적용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단출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책 보시면 텍스트는
서식 적용을 입력을 했죠. 이 글자 바꿔놓으면 돼요. 안에 한번 클릭. 서식 적용 이렇게 한번. 자, 그리고 여러분 엔터 치면 안 되고 바깥에 클릭. 좀 이따 확인할게요. 하게 다 하고. 여기까지 끝났고. 잘 지정했다면 마우스만 살짝 올려보세요. 단축키로. 그 손 모양, 손 모양. 이거 됐다 소리. 요거는 할당, 즉 지정을 했을 때는 손 모양 바뀌거든요.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자기는 끝났고 두 번째는 야를 숫자 선택해서 천단위 구분에 넣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 빈셀을 두고 여러분들 똑같이 갑니다. 개발 노트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메이커로면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서식 해제돼 있는 서식 해제 엔터. 두 번째는 형식을 정의하는 건 아니죠. 그냥 숫자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범주에서. 그럼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숫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 부분교 체크돼 있네 할 거 없네. 그리고 확인. 오, 잘 나오죠. 그리고 빈셀 한번 클릭하고요. 마지막 항상 마지막 기록 중지. 자, 작업은 끝났고요. 요번에도 단축 그릴 건데 어디 그릴 거냐면 여러분들 H7부터 H8입니다. H7에 두고 잠시만 맞죠? H7에 두고 또 단추네요. 단추. 또 만들어 볼까요? 아까 똑같습니다. 삽입, 단추. 자, 또 그리시면 되죠. 자, 우리가 서식 해제, 그 다음에 확인. 요 안에 글자를 뭐라 할 거냐면, 문제 봤더만 서식 해제를 해는 서식. 자, 이제 확인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민세를 두고, 서식 쪽 늘리면, 바뀌어야 돼요. 서식 해제 늘리면, 바뀌어야 되죠. 이러면 잘 됩니다. 이러면 쉽죠. 요거 닫고, 그리고 잠시.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1급은 기사 공부하듯이 제가 해냈습니다.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1급이 아니에요. 재종하지 말고 할 때 바짝 주우십시오. 자, 여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기. 완전 정복 그 151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복 06을 하시면 돼요. 시험할 때 시간 내서 왔는데 그죠? 그래도 자격증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종강하면. 자, 일단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요. 양수일 때는 파란색, 기호가 있다는 소리는 통화기호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기호가 있는 첨단위 표시와 별표, 별표가 아니고 올라온 화살표는 이때는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아쉬운 점은 이 교재에서 표시를 넣어놨다면 참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양수일 때는 파랑, 기호가 있는 첨단위 표시, 삼각형 어디 넣으란 말이 이제 없으니까 표시가 나와줘야 되는데, 야는 뒤에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연습할 때는 앞에 넣었잖아요. 워밍할 때는. 야는 뒤에 들어가요. 뒤에. 첨단위 금액 뒤에. 이게 첫 번째 양수 구역이고요. 그 셀 값이 0인 경우는 여러분들 네모 기호를 표시하고, 네모 기호만 표시하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기호가 없이 음수 표현교인 빼기를 넣어라 이거죠. 첨단위 앞에. 그리고 내려가는 기호는 뒤에 넣어라 이겁니다. 내려가는 화살표. 자, 그러면 어떻게 형식정할 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양수 조건이 없는 경우인데 양수, 엄수, 영, 문자이거든요. 이 순서로 정의할 겁니다. 그럼 파란색은 문제에서 양수는 문제에서 파랑, 통화기호, 기호가 있다는 소리는 통화기호라는 소리거든요. 천단위 구분기호 다음에 올라가는 특수문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은 쌍따옴표 안 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거 안 쳐도. 그 다음에 세미콜론. 엄수는 빨강. 엄수 표현 기호 빼기를 넣어냈는데 천단위 앞에 넣어라. 그 말입니다. 목적 의미가요. 샵, 콤마, 샵, 0 내려가는 특수문자 넣고 연구역은 네모만 특수문자 넣어라. 요거거든요. 요것을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범위를 잡을 때 여러분들 책 보시면 C4부터 I13이죠. C4부터 I13을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지금 요 형식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양수, 대관을 파랑, 동화기호 넣고 샵, 콤마, 샵, 0 다음에 올라가는 특수문자. 세미콜론. 엄수는 빨강, 대괄호 빨강. 엄수 표현 기호인 빼기 넣어주고 샵, 콤마, 샵, 0 내려가는 특수문자 살펴. 세미콜론. 영구역은 네모로만 표시하겠다.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리기. 원래는 특수문자는 쌍따옴표로 감싸야 되지만은 셀시계에서는 그냥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정의해 봅니다. 그다음 요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또 이것을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빈셀을 클릭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은 문제를 좀 고칠 필요가 있는데요.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어찌 보면. C4부터 I13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 뒤에 숫자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엄수는 마이너스 1,234로 해야 되죠.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잠시 범위 잡아볼까요? C4부터 I13을 잡고 컨트롤 1번.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자 지정을 가가지고 상징 말고 숫자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천 단위 구문을 체크하고 음수의 종류는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시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 보면 숫자 딱 선택하잖아요. 그럼 음수는 빨간색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확인 누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잘했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 출판사 분이 여러분들 이것은 딴 출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출판사는 어떻게 넣어놨냐면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맞죠? 검정색인 요걸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죠? 검정색으로 야를 표시하라.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빨간색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재 출판할 때 인쇄할 때 잘못했거나 교환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죠? 이 정어표에 올라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으니까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이렇게 바꿔주세요. 검정색 이렇게 마이너스 1,234 앞에 검정색 갈로 열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야는 첨단위 구분 기호를 적용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서. 야는 첨단위 구분교를 체크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시험에서. 맞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첨단위를 체크할 것이 안 체크할 것인지가 여러분들 확 달라져 버리죠. 설정이. 이런 것도 한 가지 알아놓으시면 시험 칠 때 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은 검정색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 여기까지는 아니죠. DC4부터죠. C4부터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가 서 천달구문교가 들어가 있어 줘야 되고요. 검정색은 두 번째 줄 밑에 있어. 요걸로 가야 돼.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빈셀을 클릭. 여기 작업 내용. 그럼 작업이 두 가지를 한번 진짜로 해볼까요? 인쇄에 두고, 인쇄에 두고.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명은 책에서 손익 표시라 돼 있죠. 손익 표시.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작업했던 것도 써물 건데요. C4부터 여러분들 I 13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원 가면 있죠. 우리가 해놓은 것은 밑에 거 활용 좀 할게요. 선택을 해서 좀 쓰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확인 잘 들어갔고요. 빈셀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제가 기록 중지를 잘 안 한데 있죠. 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 메이크로는 다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분들 뭐가 틀렸냐면 빗면 할 때 기본 도형의 빗면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2021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도형 만들 때 지금 막바로 만들 건 아니지만요. 삽입 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여러분들 보통 여기 도형이 들어가 있으면 좀 넓게 해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여기에 도형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하면 기본 도형에서 빗면은 세 번째 줄에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건데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면 요거 말고 올리면 2021 버전은 여러분들 사각형 빗면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빗면은 빗면입니다. 그죠? 요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책 보면 그냥 빗면 적혀 있잖아요. 사각형 빗면 이게 명칭이 좀 더 들어갔다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빗면이니까. 그건 2016 버전으로 나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뭐 똑같은 또 빗면이니까. 여러분들 그 어디 만들 거냐면요. E15셀부터 E16에 그릴 거거든요. 그럼 E15에 두고. 자, 우리 도형 아까 했던 거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빗면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 상단 모서리 시작. 여기에 더하기를 배치하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어디까지 드래그입니까? E16까지 드래그 밑으로. 근데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저 놓습니다. 근데 도형은 메이크로 지정창에 막바로 안 떠요. 우리가 띄어야 되거든, 나중에. 글자부터 치겠습니다. 글이 들어가죠. 책 보니까 여러분들 손익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치면 들어갑니다. 글자. 손익 표시 입력하시고요. 자, 입력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제 메이크로 지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메이크로. 그러면 메이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오른쪽 버튼, 요 안에서 오른쪽 메이크로 지정 메뉴 뜨죠? 그리고 요 안에서 우리 손익 표시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그러면 살짝 마우스로 도형이 그냥 올려보세요. 손 모양 바뀌면 일단은 설정은 된 겁니다. 됐더라도 잘 됐는지는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됐다 해서 잘 됐는지는 모릅니다. 자, 나중에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하고 확인할게요. 빈셀에 두고 두 번째 거 2번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 두 번째 거 합니다. 메이크로 기록,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 명은 책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냐면 표시해지, 표시해지 하시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C4부터 어디까지 I 13 잡고 컨트롤 1번. 자, 숫자로 할 거고 숫자.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돼 있어야 되고요. 엄수는 검정색으로 할 겁니다. 두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빈셀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블록 해제했습니다.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빗면도 연그릴 거거든요. G15에 두고 여러분들 똑같이 빗면 그려볼까요? 도형 가서 또 똑같은 위치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글자는 표시해제 치시면 되고, 표시해제. 글자 입력 후 글자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로 오시죠. 표시해제 메이크로 만들었던 거 선택하고 확인. 자, 이제 다 끝난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표시, 전리 표시를 늘리면 돼야 돼. 표시해제. 왔다, 갔다. 되면 잘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다 끝났고요. 이 책은 내일부터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내일부터 프린트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용자 정의 폼하고 여러분들 참조로 계산 작업은 프린트물로 할 거거든요. 18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 요거 닫고요. 책으로 요거 파트를 하는 이유는 책에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놔둬. 책 내용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모르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저장 안 하시고요. 자, 사용자 정의 폼 이제 이를 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게 하시고 이제는 찾아보기. 자, 실어 가셔가지고요.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요 안에 사용자 정의 폼 1을 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기 전에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타 작업 마지막 문제 나온 3번 문제가 사용자 정의 폼인데요. 일단은 총 세문항이 5점씩에서 15점. 여기서부터 이제 1급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1번 문항과 3번 문항만 타깃을 잡을 것이죠. 2번 문항 안 할 겁니다. 빼보고요. 여러분들 안 하는 이유는 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을 다 맞춰야 돼요. 이 노력을 빼버리고요. 배열 수식으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똑같은 5점이거든요. 이번 문항은 검색이나 추가 코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뭐 시험장에서도 시간상이 하다 보면 함수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잘하면 시간 남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고 이것은 따로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합격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자, 중요한 것은 1번과 3번 문항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이것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착오가 있거든요. 근데 1번, 3번 문항은 여러분들 어떤 코딩이냐면 1번, 3번은 밑에도 적어놨지만은 주로 1번 문항은 홈을 표시하고 여러분들 홈 안에 있는 이게 사용자 정의 폼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게 초기화 상태에서 여러분들 코딩하는 부분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 그냥 전체 형태를 보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확인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폼이 종료되면 기본 패턴이고요. 야도 초기화 상태에서 1번도 목록 표시하는 게 기본 코딩. 1번 문항이 항상 기본 나오는 두 가지는 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요. 3번 문항도 늘 나오는 경우가요. 외세박 표시한 후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폼이 종료되면서 뭘 하는 작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추가 작업이죠. 추가 작업이 있어요. 문제에 따라 이것도 플러스 추가 작업이죠. 이 추가 작업이 여러분들 우리는 한 몇 개 있냐면 한 10개 합쳐서 10개입니다. 그것만 10개 정도만 구분해 오시면요. 2개 다 맞춥니다. 음. 10개가 많은 거냐? 많지 않아요. 해보면.
어. 자, 그래서 요거 1번과 3번 문항만 잘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코드 짜는지 형태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코드를 짤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폼 표시 코딩 어떤 거냐면요. 책 프린트 보시면 등록 도서 등록 단추가 이 명령 단추거든요. 야 눌렸을 때 지금 안 뜹니다. 눌렸을 때 밑에 그림 있죠. 미리 짜져 있는 사용자 정의폼이 탁 뜰 거예요. 이 폼 표시 코딩이거든요. 그러면 폼 표시 코딩 하기 전에 어떻게 코드를 짜기 위해서 들어가느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령 버튼인 요 이름이 도서 등록 단추거든요. 얘를 뭐 했을 때 눌렸을 때 이 이벤트예요. 이벤트라는 것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벤트는 사건인데 코딩할 부분입니다. 명령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엑셀에 있는 명령 버튼에 코드 보기로 들어가는 순서가요. 나중에 요 다시 해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짤 수 있어요. 지금은 코드를 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클릭. 그러면 선택이 돼요. 아까는 물리지기만 눌렸어요. 그래서 코드 보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러면 코드 보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좀 빠른 방법은 해당 명령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볼까요? 따닥. 야가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 창이거든요. 이 창을 VB이랍니다. 코드 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엔터 좀 쳐놓을까요? 여기 명령 버튼 이름이고요. 야가 이벤트예요. 이 명령 버튼을 뭐 했을 때 눌렸을 때 우리 코드 짰던 부분이 실행되더라고요. 그런 이벤트를 딴 이벤트로 바꿀 때는 위에 여러분들 클릭도 있고 CMD 도서 등록 있죠. 여기 프로시저 선택창이고요. 야는 개체 선택창이에요. 개체는 이 명령 버튼이 개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요 이벤트를 바꿀 때는 여기 프로시저 선택창에 눌려볼까요? 이벤트가 많죠? 여기서 이벤트를 바꿔. 어. 나중에 이벤트 바꾸는 문제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시험에. 초기화 코딩할 때 이니셜라이즈하고 시트에 코드 짤 때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빼고는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험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클릭이 맞고요. 코드를 짜기 전에 여러분들 커스가 얇죠. 얇은 상태는 삽입 상태.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모르고 코드 짜다 보면 어떤 키를 누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 키가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딜리트 키 위에 보면 인설트라는 키가 있어요. 이건 좀 굵습니다. 굵은 상태에서 절대 코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하잖아요. 수정 상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인설트 키를 눌러보세요. 얇죠? 그죠? 여러분 가나다 치보세요. 코드 이렇게 짰다면 코드 짤 때 띄어쓰기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럼 가와 나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려면 가 뒤에 커스가 있다면요. 우리가 얇은 상태는 삽입 상태거든요. 스페이스바 눌려보세요. 띄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키를 눌렸는데 다시 인설트 키 누르고요. 그러면 가 뒤에 나가 굵죠? 그죠? 근데 띄어쓰기 하려고 스페이스바 눌려보세요. 지워집니다. 지워지죠?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코드 짤 때.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인설트키를 눌린다는 생각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코드 짤 때 이런 인설트키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기보다. 이게 뭐 무슨 키냐 이거죠. 알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인설트키는 삽입 수정을 바꾸는 토글키입니다. 토글이 뭐냐면 상태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 키를 토글키라고 하거든요. 한 번 눌리면 삽입, 한 번 눌리면 수정 해서 건들 때가 있어요. 코드 짤 때. 치다 보면. 그럼 붉으면 다시 못 눌리면 돼요. 결과적으로. 인설트 아시겠죠? 이런 거부터 알아놓으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지우고요.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창은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죠.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고요.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입니다. 밑에 창은 그 개체 안에 있는 속성, 저 컨트롤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속성 창. 그럼 여러분들 잠시 후 폼 있죠, 폼. 폼 옆에 더하기 있잖아요. 얘를 한번 눌려보세요. 그러면 사용자 전입 폼이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잠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 폼이 뜰 거거든요. 어. 근데 이 폼 안에 여러분 이 다 컨트롤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 만약에 분야 옆에 이 콤보 상자라거든요. 이거 선택하면 요 컨트롤에 대한 속성은 어디 나온다? 이게 나오는 속성. 이게 뭘로 만들었다? 콤보 박스로 만들었고, 이름은 CMB 분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입력, 요 이름을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요 이름이 문제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프린트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처음에 CMB 분야라고 나오죠. 이 콤보 상자 컨트롤 이름이거든요. 그것은 문제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드릴게요, 내일. 괄호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름은 이 컨트롤 만들 때 만들어진 컨트롤 이름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 볼 때 야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고 코드 짜진 않아요. 문제 적혀 있다 보니까. 용도가, 딴 용도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데 이 탐색기 창하고 프로젝트 속성창이 시험장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닫아놓고 나간 거라. 시험 치고 난 수험생. 그 다음에 다음 수험생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여러분들 X 한번 닫아볼까, X? 다시 X 닫으면 여러분들 속성창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두 번째 아이콘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이거 올리면 이름이 뭐 프로젝트 탐색기. 이거 눌리면 보입니다. 표시됩니다. 속성창도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뭐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속성창은 세 번째 아이콘. 여러분 여기 마우스 올려볼까요? 속성이랑 속성 올리면 또 나왔던 거죠. 요 사이가 너무 좁잖아. 그래서 속성 제목 표줄 여기 경계선에 가면 하수살표가 나올 거거든요. 야 조금 밑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야 뭘 좀. 이렇게 놓으면 돼. 여기 기본 세팅값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프로젝트 탐색기 창하고 속성 창을 항상 표시되게. 여러분들 학원처럼 아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나오진 않아, 화면이. 시험 장관. 시험 장관 변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없을 때는 두 번째 버튼과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표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또 닫아볼까요? X. 요 비배창을 빠져나갈 땐 위에, 제일 위에 X. 야를 눌리면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자인 보기를 해제를 하면 돼요. 해제. 그리고 이거 코드 짰으면 이거 눌리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할 때는 여러분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고 해야 되거든요. 해제하고 눌리면 우리 코드 짰다면 야를 클릭하면 폼이 여러분 딱 뜨겠죠. 요것을 내일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 5분만에 또 끝내야 되거든요. 중간하다 마치는 것보다는 내일 와가지고 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 사용자 정의 폼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